글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문화일보의 오피니언 포럼에 칼럼을 쓰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제목이요. 김만배 은닉금 260억과 2측 지분 논란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 응급실로 호송돼 회복됐고, 지난해 12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문기 전 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당시 경찰은 창밖으로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찾지도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까지 했다. 또 수사팀이 출범한 지 16일 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성남시장실은 그보다 6일이 더 지나서야 압수수색했다. 증거인멸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수사 결과 역시 배임 액수를 600억 원 정도로 대폭 줄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라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찾아낼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훼손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라지면 수사는 더 어려워진다. 검찰의 더 적극적인 수사와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다.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두 가지 핵심적 사항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부당한 특혜를 준 실질적 책임자, 이른바 몸통을 밝히고 특혜로 인한 수익의 사용처를 찾아내는 일이 그것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표로 인출해 숨겨두거나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265억 원 상당을 관리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등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들에게 428억 원대의 대장동 지분 보장을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이 상황에서 이한성 씨와 최우양 씨가 비자금의 용도나 최종 사용처와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을 거론한다면 김만배 씨는 더는 진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이러한 압박을 못 이겨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외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소동이었는지는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몸통에 대한 수사가 턱 밑에 다다른 지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김만배 씨 역시 자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에 접근할수록 이번 김만배 씨 자해 소동과 같은 뜻밖의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더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대장동 사건의 실체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 이렇게 글을 맺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로스쿨 교수의 진단이라서 더 무게가 있습니다. 성대 로스쿨 김민호 교수 이 행간을 읽어보면 지금 상당히 증거인멸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충분하게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었고 얼버무렸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 지금 검찰이 다시 손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게 로스쿨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핵심은 최우향, 그러니까 헬멧맨이죠. 헬멧맨과 이한성에 대해서 돈 흐름, 남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김만배 씨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을 이재명한테 어떻게 건넸느냐, 이것만 밝히면 되는데 돈의 흐름에 향방이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김만배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시간에 걸쳐서 찔렀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찌르고 가슴 먼저 찌르고 그 다음에 2시간 지나서 또 목을 찌르고, 그리고선 또 변호사한테 극단적 선택했다고 전화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와서 또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런데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상처난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진짜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제가 분석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서도 이 로스쿨 교수가 지적한 대로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소동이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가 찔렀다, 협박을 하면서 똑바로 해, 한참 2시간 동안 따지고 뭐 하다가 목에다가 이번엔 그냥 이렇게만 찌르는 거지 다음엔
푹 담근다, 똑바로 해, 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느냐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찌른 거, 왜 누군가에게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협박성인지 경고성인지 그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찌른 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래서 만약에 김만배가 둘 중에 하나라도 또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수사 받았는데 더 압박이 돼가지고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해서 김만배가 저 세상으로 가면은 이게 큰일 난다는 거죠. 김만배뿐만 아니라 여러 핵심 인물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명이 일단 사망했고 김만배와 유동규는 자살 미수에 그쳤고, 그런데 석연치 않다는 거죠.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다면 또 다른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관련자들에게서. 이건 뭐 남욱도 되고요, 유동규, 김만배, 김용, 정진상. 근데 정진상은 죽을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정치적 공동체니까. 나머지에서 이 사주를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이 로스쿨 교수가 행간에서 밝히네요. 딱 부러지게 쓰진 못하지만 뜻밖의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래니까 그게 발생하기 전에 검찰은 빨리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 어려움은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증거인멸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지금 잘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 속도감을 못 내고 치밀하게 못하면 또 다른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돈의 흐름, 이한성과 최우양, 헬멧맨의 돈의 흐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로스쿨 교수의 내공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민호. 성대가 또 로스쿨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 교수인데 돈의 흐름. 이게 이재명한테로 정치 자금을 갖다는 것만 밝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게임이. 그러면 요거 빨리 밝히지 않으면 지금 4명 죽었는데 5명, 6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엔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구속을 시키는 게 이재명도 살리는 길이고, 또 다른 사망자가 나와서 사건이 덮어지는 걸 살리는 길이에요. 노무현은 부엉이바에 뛰어내려서 그 사건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거 있습니까? 사건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패, 배임, 거기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죽음의 그림자도 벌써 몇 명입니까? 이런 거를 덮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한 명 죽어서 덮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동네 흐름으로 잡아라. 잡을 수 있다. 의외로 간단하게 헬멧맨과 이한성으로부터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만배가 좀 또 흔들리고 있을 때 빨리 신변보호해서 구속을 해야 신변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게 나돌아다니다가요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빨리 구속을 치고 이재명도 빨리 구속을 쳐야 뭔 일을 안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구속이 신변보호입니다. 치밀하게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속도입니다. 속도에 하루, 이틀, 3일 늦춰지면 질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합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없게.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 죽음으로 인해서 진실이 묻히는 거는 이제 제2의 노무현 안 됩니다. 빨리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불안한데. 야, 겁나네. 왜냐면 이 로스쿨 교수가 이렇게 진단할 때는요, 이거지 이봉규 같이 그냥 성질 급한 놈이 진단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차분하게 글을 쓴 겁니다. 글이란 건, 방송은 저는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짓거리지만, 글이라는 건 막 수정하고 또 이거 신문에 칼럼을 싣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행간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또 죽을 수 있다.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또 사망자 나온다. 속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묻히면 안 돼요. 끝장냅시다. 죽기 살기로 합시다.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끝냅시다. 저도 끝낼게요. 끝냅니다.